확률 단원 가겠습니다. 확률 옛날에 배웠죠. 확률이 뭐냐 도윤아. 모든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죠.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그게 확률이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 A를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자. 5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죠. 다 알잖아. 확률 알아서 해. 너무 개쉽잖아요. 조건 확률은 근데 배운 게 아니야. 이거는 고등학교 때 처음 하는 거고요. 조건 확률 굉장히 중요한데 확률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확률은 좀 복잡해요. 사건이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건 자체를 집합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면 두 사건의 어떤 합사건 같은 거는 합집합으로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집합으로 이렇게 개념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첫 단원에서는 이제 사건을 집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의를 해주는데 시행과 사건. 근데 시행이라는 거는 주사위나 동지를 던지는 것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히 결정된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실험이나 관찰 이런 거라고 배웠는데 이건 하나도 와닿지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라.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게 시행이야. 알겠죠? 주사위 줘봐. 주사위를 던지는 게 시행입니다. 그럼 사건은 뭐예요?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문집합. 표본 공간을 모르는데 표본 공간은 뭐야? 어떤 시행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라 그랬죠.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뭐죠?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이에요. 표본 공간이라는 게 좀 생소한 용어인데 그 표본 공간은 샘플 스페이스의 첫 글자인 S, 대문자 S로 나타내고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하는데 아무튼 좋아. 표본 공간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아니고 모든 경우의 집합이라고. 모든 결과물의 집합. 그리고 사건은 뭐냐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하는데 이거 또 좀 와닿지가 않고 사건이 이렇게 생각해라. 네 말하기 나름인 거야 사건은.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그럼 표본 공간 1, 2, 3, 4, 5, 6이죠? 말을 이렇게 하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말하면 그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면은 그 사건의 어떤 결과물의 집합은 2, 4, 6이겠죠? 요게 사건 A인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하자. 홀수는 뭐냐 그러면 1, 3, 5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정의한다. 집합으로. 경우의 수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할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로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은 집합으로 치면 공집합인 거죠. 공집합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공집합이라고 안 하고 사건에서는 공사건이라고 그래요. 공사건.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면서 공집합으로 나타낸다. 이거 공사건입니다. 야 공사건의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뭔 개소리야. 0가지지. 원소의 개수가 0인데. 개멍청하구나. 원소의 개수는 옛날에 어떻게 나타냈죠? n괄호 이렇게 했잖아요. n괄호 어떤 집합을 딱 쓰는 거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예요? 0이잖아요. 경우의 수는 0인 거지. 개답답하네. 전 사건은 뭐냐면 사건은 말하기 나름인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보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준모야 왜 중요한 거 할 때마다 처자는 거세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8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그건 뭐예요? 6이요.
아니 8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는 그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의 집합을 써야 되니까 1, 2, 3, 4, 5, 6 다 되잖아. 이런 사건을 전사건이라 그래. 전사건. 야 그럼 전사건하고 표본공간은 같은 거냐? 집합으로서는 같은 거죠. 근데 사건이란 건 말하기 나름이니까 전사건이 꼭 7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전사건이 될 수 있지. 1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전사건이 될 수 있지. 말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표본공간 비슷한 겁니다. 개념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러면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확률이 1이지. 왜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 1이지. 6분의 6이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아무튼 그 확률적인 나중에 하고 지금 시행과 사건을 보는 거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으면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사건인데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뭔 말이냐? 뭐 예를 들어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근원 사건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근원 사건이 될 수 있냐?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말하면 근원 사건이 될 수 있어. 그 사건은 보통 대문자 집합으로 표현하고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근원 사건이죠.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근원 사건이죠. 이런 게 근원 사건이에요. 원소가 한 개이면 근원 사건. 표본 공간은 모든 결과의 집합이니까 원소 다 있고 전사건은 표본 공간과 똑같은 거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사건.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집합. 공사건. 좋습니다. 개 쉽잖아요. 표본 공간은 샘플 스페이스의 첫 글자 S로 나타나 아까 읽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 시에서 표본 공간 S는 1, 2, 3, 4, 5, 6이고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의 A. 그래서 이 사건 A라는 건 이제 말하기 나름입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A라고 하면은 A라는 집합은 1, 4, 5죠. 이 사건은 1,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하나의 원소로만 이런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눈이 나온 사건 이렇게 말하면은 전 사건이 되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표본과 똑같아지고요. 집합이. 그리고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같이 절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야, 그 다음부터도 쉬워.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 있는데요. 옛날에 집합할 때 배웠잖아요. 집합도 복습해야 되냐? 개답답하네 진짜. 두 집합이 딱 있었다. 아니 집합이 있었다고. 왜 이게 나오는 거세요.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가운데는 교집합. 이거는 합집합. 그러면 A 이거 집합 A죠. 이 바깥쪽은 뭐라 그래. 바깥쪽은 여집합. 그러면은 여기 사건에서는 뭐라고 할까? 그럼 다시 이거를 합집합이라고 할까? 합사건이라고 할까? 합사건이라고 했지. 개 쉽잖아요. 뭐야 이게. A 또는 들어갑니다.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합사건이랑 A 합집합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 교집합은 뭐랄까? 교사건? 교사는 목줄라 죽이는 거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교사건이라고 안 하고 곱사건이라고 한다. 약간 바꾼 거야. 그냥 교사건 좀 이상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사건이 아니고 교집합이 곱사건입니다. 좋아. 그럼 이 집합의 바깥쪽 이거는 여집합이죠? 그럼 뭐라고 할까? 사건에서는 여사건이잖아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하면 짝수가 나오지 않는 사건은 A 여사건이죠. 개 쉽잖아. 그럼 배반 사건만 잘 하면 되겠네. 배반 사건은 뭔지 알아 너? 잠깐만. 집합이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을 뭐라고 하냐 옛날에. 제발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을 옛날에 뭐라고 했더라? 서로 손잡고 뭐라고 했더라? 서로 손잡고 서로 손 안 잡고 서로 손 안 잡으면 뭐죠? 손 안 잡았으니까 서로 소라고만 하지 그냥. 서로 손 안 잡았으면 서로 소라고. 니은이 빠졌잖아. 멋있었다.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자연수의 서로소라는 거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1뿐인 두 수지만 여기서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했었어 옛날에. 근데 사건에서는
곱사건이 공사건인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배반사건.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에서 한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는 곱사건이 공사건이라는 거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그런 사건을 뭐라고 하죠? 서로소. 집합에서는 서로소, 사건에서는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배반사건 중요합니다. 배반사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하고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 사건을 뭐라고 하죠? 배반사건이에요. 어떤 결과물을 봤을 때 두 집합에 모두 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사건에 모두 속하지 않는 어떤 결과물이 두 사건에 모두 속하는 결과물이 없을 때는 배반사건이라 하는 거예요. 끝났다. 개념 끝났잖아. 개 멋있잖아요. 개 쉽잖아. 이거 뭐야 이거. 읽어봐 그냥 인간적으로. 야, 짝수 눈이 나온 사건하고 홀수 눈이 나온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지. 4의 약수는 1, 2, 4니까 서로 배반 사건인 건 A랑 B잖아요. 너무 개쉽잖아. 뭐야 4 이하는 1도 있고 하니까 짝수랑 2도 있고 하니까 짝수랑도 겹치고 홀수랑 겹치면 안 되지. 됐습니까? 넘어가. 배반 사건의 개수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A. 야, 집합을 쓰는 게 좋아. 이게 표본 공간이 지금 1, 2, 3, 4, 5, 6, 7, 8이잖아요. 근데 사건 A는 6의 약수죠. 1, 2, 3, 6. 서로 사건 A가 배반 사건인 건 뭐냐? 배반 사건은 A의 여사건인 4, 7, 8이겠죠? 너는 진짜 개멍청하네. 사건은 그냥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얘만 배반 사건인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무슨 소리냐면 그냥 어떤 사건 B가 4가 나오는 사건이야. 원소 하나인 거 근원 사건이라고 하죠. 이런 사건도 A의 배반 사건 될 수 있어요? 교집합이 없으면 배반 사건 될 수 있지. 아니면 7만 들어있어. 배반 사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8만 들어있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4, 7 들어있어. 될 수 있어요? 4, 8. 아니면 7, 8. 아니면 4, 7, 8. 아니면 공사건. 이게 뭐랑 똑같냐? A에 들어있지 않는 4, 7, 8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랑 똑같잖아요. 몇 가지야?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가지죠. 그러니까 8가지라고. 그런데 배반 사건이면서 뭐 공사건도 되는 거냐? 지금 공집합도? 되는 거야. 지금 아무 말 없잖아. 공집합이 아니라 뭐 없잖아. 그럼 되는 거야. 8가지. 틀렸어. 뭔 개소리야. 틀렸어? 1, 4, 5 빠졌잖아. 너 때문에 망했잖아. 왜 뭐 지금 얘기하냐고. 4, 5, 7, 8이 여사건이니까 이 4, 5, 7, 8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 4, 5, 6, 7, 4, 5, 4, 7, 4, 8, 5, 7, 5, 8, 7, 8, 4, 5, 7, 4, 5, 8, 4, 7, 8, 5, 7, 8, 4, 5, 7, 8 공집합 다 해서 몇 개야? 2에 4승까지 16가지. 너 때문에 개망했잖아 오늘 수업. 흥미 떨어졌다 오늘 수업. 넘어가. 그럼 다음 페이지. 야 그냥 해. 여기까지만 배우자 오늘. 해 풀어. 맞불까지 다 풀어. 개념 원리 하시고요. 시행과 사건 좀 읽어보시고요.